금리 부담이 너무나 이제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파장이 이제 앞으로 커질 것 같네요. 거기다 이제 한 줄까지 저렇게 들썩거려 가지고 오늘 한 분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리가 7% 아마 연말에는 한 8% 정도 진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달 전 9월 26일 9월 27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한 금리 인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국이 한 3차례 이상 정도 금리를 대폭 올릴 그런 계획이니까 어떻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은. 근데 지금 이미 보니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8,582만 원인데 이 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최대한대로 적용해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4%일 때 원리금 상환이 209만 원인데 금리가 6, 7%라면 원리금 상환은 291만 원 82만 원이 급증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올해 1분기 기준에 전국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고정지출을 뺀 실소득과 비교하면 7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대부분 지금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에 버틸 재간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지금 노년층들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년층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 자산 가운데서 다 자기 돈으로 부동산 구입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인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소유, 노인 가구 96.9% 부동산 보유, 노년층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크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 부동산이 이제 은행 담보대출 같은 게 좀 적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지금 이제 주택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비중이 훨씬 더 자산 비중이 높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금리를 끼고 자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공론은 안 되지만 크게 아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벌써 보니까 1년 뒤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폭락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외환위기 우려 원화 바타가 가장 취약하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등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취약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한국의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의 흑자였지만 경상수지 핵심인 상품수지는 마이너스 11억 8천만 달러로 2012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아마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발생한 것도 클 겁니다. 8월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송평인 씨가 파운드화 위기에 따라 가지고 영국이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채금리가 유로존의 병자 국가인 빚이 아주 많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높아졌고 국가 부도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의 늘어난 재정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 감세 정책까지 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아치우는 공시가 일단 시작되면 그것이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
한국 같은 나라가 대비하는 길은 국가 부채를 평소에 낮게 유지하고 외환 보유액을 쌓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쌓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정직한 정책을 쓰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항상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국가의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가장 평범한 그런 원칙을 준수했으면 이번도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겠죠. 예산을 400조에서 600조로 올리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폐악을 치고 5년을 놀라 나갔으니까 지금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가 뚜렷하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없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제 상황도 이렇게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지막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